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왕후의 혈투입니다. 원제는 춘화, 봄의 불꽃, 영어명은 My Son. 1970년 나진 감독의 작품으로 왕후, 형해, 전풍, 곡봉 등이 출연합니다. 탕고를 치른 양궁양. 게임에서 진 그는 사기꾼이라고 외치며 상대의 멱살을 잡습니다. 처음에 적은 돈을 잃어주고 판을 키워 큰 돈을 따는 내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의 패거리들이 덤벼들지만 날래고 싸움 잘하는 그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크나이프를 꺼내들었던 건달은 아주 흠씬 두들겨 맞죠. 스포츠카를 몰고 밤거리를 달리는 양궁양.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이 들립니다. 급히 가보니 불량배 넷이 한 여인을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때려 눕히고 여인을 구한 양궁양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집에 들어온 그를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밤늦도록 어디를 쏘다니는 거야? 그저 놀기만 하고 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경찰 간부인 아버지는 엄히 꾸짖지만 양궁양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애비는 경찰이야. 법을 어긴다면 아들이라도 용서 못해. 그러자 염려 마세요. 아무도 내 아버지가 경찰인 줄 모르니까요. 아버지 경력에 흠이 되는 일은 하지 않을 테니 염려 마세요. 내 이런 꼴을 보면 엄마도 싫어할 거다. 어머니요? 기억이나 하세요? 몇 년 동안 알았지만 아버지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죠. 쏘아붙이고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는 양궁양. 다음날 어머니의 묘소를 찾은 양궁양은 근처 묘지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바로 어젯밤 자신이 구해준 메림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3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다고 합니다. 같은 아픔이 있는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지고 메림은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차를 대접합니다. 그때 눈먼 할머니가 나타나고 양궁양을 반깁니다. 오래전 메림의 아버지가 집을 떠나고 이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메림은 눈먼 할머니와 어린 동생 매영의 뒷바라지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궁양은 돈을 꺼내 몰래 쟁반 밑에 숨겨두고 나옵니다. 단골 클럽에 간 양궁양은 친구로부터 파티에 가자는 말을 듣고 따라 나섭니다. 파티에 가보니 남녀가 음악에 몸을 맡기고 흐느적대고 있고 또 거의 벌거벗은 여자도 있고 하나가 되어 뒹구는 남녀도 있습니다. 이른바 퇴폐 파티였죠. 양궁양은 화를 내고 나옵니다. 그가 들른 곳은 메림이 여급으로 일하는 술집입니다. 근데 질이 좋지 않은 손님들이 그녀를 희롱합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궁양. 하나가 내일 3시에 만나 제대로 붙자고 합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간 양궁양은 건달 패거리들을 맞아 싸웁니다. 하지만 상대는 5, 게다가 싸움 깨나 하는 놈들이라 결국 당하고 맙니다. 그때 메림이 경찰이야 라고 소리치며 달려옵니다. 메림은 상처를 입은 양궁양을 집으로 데려가 치료하고 그가 두고 갔던 돈을 돌려줍니다. 양궁양을 집에서 쉬도록 하고 그녀는 클럽으로 나오지만 지배인으로부터 해고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맥이 빠져 집으로 돌아오던 그녀는 양궁양이 자신의 여동생 매영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죠. 몸을 회복한 양궁양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또 싸움질을 했냐? 그러다가 언젠가는 사람을 죽이게 될 거다 라고 야단을 치곤 자신의 재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양궁양이 말합니다. 간단해요. 그녀가 집에 들어오면 나는 나갈 거예요. 그가 이토록 비뚤어진 것은
5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입니다. 몸이 약한 어머니는 갑자기 병세가 위독해져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아버지는 범인을 쫓는 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았고, 국량은 나이가 어려서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로서 사인을 할 수 없었던 때문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수술도 받지 못하고 사망을 했죠. 때문에 국량은 어머니의 사망에 아버지가 큰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튿날 매림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니 매림의 집이 있는 동네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와 동생 매영을 구출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할머니는 사망을 했고 매영은 다리 부상이 심해 2달 동안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현장을 찾은 매림은 앙상한 뼈대만 남은 집을 둘러보며 나는 이곳에서 자라고 생활을 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군요. 마치 내 삶 같아요. 양국량은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바닷가로 데리고 갑니다. 아름다운 경관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로 수영을 하며 청춘을 만끽하는 두 사람. 다시 기운을 낸 매림은 친구 숙정의 소개로 취직을 하고, 국량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진표와 포커를 합니다. 하지만 능수능란한 그에게 돈을 모두 잃고 빚까지 집니다. 진표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당장 빚진 돈을 주지 않으면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고 위협합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지고 국량은 여럿을 당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때 진표는 매림을 겁탈하고 맙니다. 간신히 숙소로 돌아온 두 사람. 매림은 악몽을 꾸고 돈이 없는 국량은 차고 있던 시계를 팔아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돈을 구하러 친구를 만나러 갔던 국량은 클럽에서 건달들과 싸움이 붙어 구금이 되고 말죠. 국량은 구금되고 병원비가 밀려 동생 매영마저 쫓겨날 처지가 되자 매림은 하는 수 없이 국량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어디에 있건 내 아들이지만 나는 손을 쓸 수가 없다. 법은 법이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는 매림에게 얼마간의 돈을 줍니다. 며칠 후 국량은 간신히 풀려나고 매림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불같이 화를 내며 방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매림은 옷을 벗고 자기의 몸을 보이며 나는 당신의 여자예요. 당신이 떠나면 나도 죽을 거예요. 비로소 마음을 돌린 국량은 새 출발을 하기로 다짐하고 지인의 소개로 주유소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표가 탄 차가 국량이 근무하는 주유소로 기름을 넣으러 옵니다. 스쿠터를 타고 그의 차를 뒤쫓는 양국량. 진표가 탄 차는 빌딩 옥상 주차장에 멈춰 섭니다. 양국량이 덤벼들어 수아들을 쓰러뜨리자 진표는 총을 꺼내 듭니다. 악투 끝에 그의 총을 빼앗아든 국량은 총을 쏘아 그를 죽이고 맙니다. 총소리에 경찰들이 출동하고 도망치던 국량은 자기도 모르게 총을 발사하는데 아버지의 동료 경관이 맞아 쓰러집니다. 할 수 없이 총을 꺼내든 아버지, 국량을 노리고 발사를 하고 아버지의 총에 맞아 국량은 옥상에서 추락하여 숨을 거둡니다. 밤거리에 무정한 빅벤의 종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1955년) 니콜라스 레이가 메가폰을 잡고 제임스 딘, 나탈리 우드, 살 미네오 등을 기용해서 만든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의 홍콩판이랄까요? 청춘들의 사랑과 반항을 그린 이 작품에서 왕후는 꽤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그 나이 30이 되기 전이니 아주 모습도 앳되고 또 다양하면서도 세련된 패션을 구사합니다. 또한 무술을 사용하지 않는 싸움을 하죠. 당시 홍콩 그 젊은이들이 즐기는 클럽의 분위기나
또 간간히 등장하는 음악도 즐길 거리입니다. 라스트 씬에 등장하는 시계탑은 홍콩 구룡반도 끝자락, 쇼핑의 중심지로 알려진 심사추에 있는 것으로 19세기 중엽 영국이 홍콩을 조차하면서 세운 시계가 있는 등대입니다. 영국 런던의 빅벤을 따서 홍콩의 빅벤이라고 불립니다.